안녕하세요. 어제 6월 3일에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예전이랑 달리 현재는 중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지를 구할 수가 없어서 오늘 해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6월 4일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시험 문제는 제가 아까 풀어봤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고요. 저는 20번 문제만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뭐 사람마다 그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뭐 직구학 선생님이니까 잘 해야겠죠, 물론. 네.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헷갈릴 법한 것들은 있습니다. 물론 해설에서 그런 걸 다뤄줘야겠죠, 제가. 네. 아마 컷은 컷 맞추면 항상 못 맞추던데 46, 47 정도 생각합니다. 46에 47 1컷은 물론 지금 나왔으려나? 아직 안 봤거든요, 사실. 그 특정 사이트에서 나오는데 아직 확인하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네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보죠. 뭐 쉬운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나다는 고중신 중 하나이다. 자, 판게아 분리 중생대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속시식물 신생대입니다. 그럼 나머지 고생대 끝났죠. 삼엽충 번성 고생대. 가해 지층에서는 공룡화석이 발견될 수 있어. 중생대 지층 공룡화석 맞고요. B. 나는 신생대예요. 다는 매머드가 지금 신생대예요. 1번 문제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이제 볼게요. 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을 나타낸 거래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연평균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은 B가 A보다 크다.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이 값이 큰 거, B가 크잖아요. B 150, A 마이너스 50. 맞아요? 크다. B 지점은 대기대순환에 의해 형성된 저압대에 위치한다. 뭔 소리지? 자, 대기대순환에 의해 형성된 저압대라는 거는 여기 0도 근처, 60도 근처가 그 저압대에 해당하게 되죠. 근데 이게 저압대인지 고압대인지 어떻게 알면 되냐? 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150이라는 거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는 거고 비가 많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말하면 고압대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위치도 좀 애매해서 자, 여기 30도라 하면은 자, 30도 여기 고압대 생성될 수 있는 위치긴 하죠. 0도 여기 근처가 저압대라고 치면 여기 고압대로 보는 게 훨씬 맞습니다. 자, 어떻게 풀었죠?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플러스다.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고압대다. 비가 안 온다. 이건 틀렸고요. 표층연분은 C가 B보다 높다. 표층연분은 결국에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표층연분은 C가 낮잖아요. 지금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마이너스죠. 강수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연분은 B가 높아요. 틀려서 1번이죠. 3번 SiO2 함량과 결정 크기에 따라 유문암, 현무암, 화강암 나눴습니다. 결정 큰 거 화강암, 둘 다 작아요. AC. 근데 이 중에 SiO2 적은 거 현무암, C는 유문암. 이거 구분 안 되시면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C는 화강암이다. 유문암이고 B는 A보다 천천히 냉각되어 생성된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중1들이 배웁니다. 화강암은 현무암보다 천천히 냉각돼서 결정이 큽니다. 중1 때 처음 배우는 내용입니다. B는 주로 해령에서 생성된다. 아니죠. 해령에선 주로 현무암이 생성됩니다. 현무암질 마그마. 자, 그래서 정답 2번. 넘어갈게요. 쉬운 문제들은 4번. 대서양에서 시추한 지점 P1에서 P7을 나타낸 거래요.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은 P2가 P7보다 많다. 자, 세로축이 연령 P2, P7 뭐가 많아요? P2가 많죠? 기억 맞고.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P1에서 P5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퇴적물이 1로 갈수록 두꺼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반대입니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 퇴적물이 두꺼워지죠? 니은 땡. P3부터 P7 사이의 거리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P3는 여기 있고 여기 P7은 여기 있죠?
두 개 사이에 해령이 있고 해령은 멀어질 테니 해령을 중심으로 이 판은 멀어질 테니까 거리는 증가한다. 맞습니다. 4번에 3번. 자, 5번. 그림 가하나는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외부은하 K사입니다. 외부은하는 불규칙 은하이다. 아니죠. 나선은하입니다. 나는 항성이다. 퀘이사는 항성 같아 보이기 때문에 퀘이사라는 이름이 붙었긴 하지만 항성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틀렸죠? 정답 디귿이죠. 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뜻은 굉장히 멀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하와이와 해선들의 분포를 절대연령과 함께 나타난 것이다. B지점에서 판의 이동 방향은 기역과 니은 중 하나이다. 자, A지점의 하부에는 멘틀대로의 하강루가 있다. A지점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하부에는 이렇게 섭입하는 베뇨프대, 섭입대가 있을 겁니다. 섭입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멘틀대류가 하강하는 하강류가 있다는 거죠. 기억 맞고요. B지점의 화산은 뜨거운 플룸에 의해 형성되었다. B지점에 있는 화산 열점으로부터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형성된 거 맞습니다. B지점에서 판의 이동 방향은 기역이다. 자, 기역과 니은 있는데, 자, 맨 처음 요 산이 생성되었을 때는 니은으로 이동하다가 쭉 이동하다가 여기가 생성되었을 쯤부터 기역 방향으로 이동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현재 판의 이동 방향은 기역이 맞죠. B지점에서 판의 이동 방향은 기역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 가는 질량이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보자마자 태양의 내부 구조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깥쪽에 대류, 안쪽에 복사. 자, 복사층은 B이다. 맞습니다. 니은. 적색 거성의 중심액에서는 주로 양성자, 영성자, PP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동그라미 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태양에 너무 집중하느라 태양은 PP 우세, 태양보다 크면 CNO 우세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다가 동그라미 한 친구들 많을 텐데 자, 적색 거성 묻고 있습니다. 주결성이 아니라 적색 거성의 중심액에서는 수소의 융합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어요. 디귿. 기역 단계의 별 내부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 내부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초신성 폭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디귿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틀렸어요. 디귿은 자, 기역은 이건 무슨 단계라고 할 거냐면 적색 거성 다음에 뭐 백색 외성, 행성상 성운 요런 얘기 하겠죠. 근데 어쨌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생기지 않습니다. 1번. 자, 8번. 가와 나는 지상일기도와 적의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가가 지상일기도, 나가 적의 영상이고요. 전선을 동반한 두 개의 온대 저기압이 발달하였다. 친절하게도 저 A와 B 지역에 있는 거는 온대 저기압이다 라는 설명을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기억. A 지점의 저기압은 폐색 전선을 동반하고 있다. 자, 이 전선이 보시면요. 자, 요 B 지점에 있는 전선 볼게요. 요렇게 한랭, 요렇게 온난 전선이 보이셔야 됩니다. 좀 그림 그렇죠.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이제 날씨가 맑아야 되니까 요렇게 이제 한랭 온난이 있을 거고 A지점 보면 여기 이미 둥글게 거의 말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말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회색 전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려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둥근 겁니다. 온난 전선. 회색 전선을 동반하고 있다. 맞습니다. B지점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여기 요 그림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겠죠. 자, 일기도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요 나에서 여기가 한랭전선일 테니까 한랭전선의 후면 자, 저기압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서풍 계열 바람 이래도 맞습니다. 디귿. C지역에는 정란운이 발달해 있다. C지역에는 구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적의 영상으로 구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정란운이 왜 있어요? 틀린 거죠? 4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제 앞선 영상들을 보시면 물론 이번 수능 특강에서는 아직 우주 단원을 나가지 못했는데 이 행성계의 시선속도 관측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단원 이름이 뭐냐면 외계 행성계 탐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계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를 풀고 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료를 분석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9번 문제 기억 보면 자,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얻은 자료이다. 응?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측했다는 건 행성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왜 하고 있어요? 이거 행성 찾으려고 하는 건데. 아니에요. 무조건 별의 스펙트럼을 보는 거다. 별. 행성의 스펙트럼 아니라 항성 혹은 별의 스펙트럼을 보는 거예요. 기억 딱 바로 틀렸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 강의에서도 이런 거 강조했었는데 또 나오네요. 자, A 시기의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보시면 그림을 굳이 안 그려도 사실 풀 수 있거든요. A 시기의 행성은 자, A 시기의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5예요. A 시기에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별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행성은 멀어져야 돼요. 별과 행성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디귿. B 시기의 행성으로 인한 식현상이 관측된다. 식현상은 시선 속도가 0일 때만 관측이 됩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일 때는 아니에요. 디귿 땡.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림으로 풀어볼게요. A랑 B 시기를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자, 옆으로 넘어와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였죠? 사람 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질량 중심이 있고 별이 돌고 행성이 돕니다. A 시기는 자, 방향은 의미대로 정하면 됩니다. 반시계로 하겠습니다. A는 별이 접근하고 있어요. 별이 접근할 때는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행성은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B는 별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행성 가까워지겠죠? 그럼 A랑 B는 지금 식이 아니에요. 자, 식현상이 일어나는 때를 보겠습니다. A랑 B 사이가 되겠죠? 어이쿠, 넘어볼게요. A랑 B 사이. 자, A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 2번, 3번, 4번이라 할 수 있겠죠? 1, 2, 3, 4번. 1번, 3번 사이인 2번 시기에 가 아니라 이땐 별이 앞으로 오는 거고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되니까 행성이 별보다 앞쪽에 있는 4번에서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B 한 칸 다음인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선속도 0 그래프를 쭉 그리면 이때 식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비록 디귿 그냥 아니다 해서 하면 맞지만 식현상이 어딘지를 직접 찾아보세요. 그래프 그려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 엄청 쉽게 나온 거예요. 이 식현상 문제에서는. 자, 10번 보겠습니다. 가는 우박의 월별 누적 발생 일수와 월별 평균 크기, 나는 뇌우에서 우박이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박은 7월에 가장 빈번하지 않아요. 더우면 우박이 녹아서 안 내려옵니다. 나에서 빙정이 우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냉각 물방울이 필요하다. 이 빙정이 우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냉각 물방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어디서 배우냐면 빙정설과 병합설이라는 내용을 배웁니다. 언제? 저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중학교 과학에 나옵니다. 중학교 과학에 있습니다. 빙정설과 병합설. 이 빙정에 과냉각 물방울이 달라붙어서 빙정이 성장하는 빙정설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빙정이 우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행각 물방울이 필요하다가 맞습니다. 사실 이 빙정설과 병합설은 결국 이거는 이제 강우,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뭐 눈이 올 수도 있죠.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 물방울이 성장하기 위해서 빙정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행각 물방울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박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안 공부했을 것 같아요. 요런 게 있다라는 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능에서 안 틀린 게 어디예요? 우리가 이미 틀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부하면 되는 거죠. 상승기류는 여름철 우박의 크기가 커지는 주요 원인이다. 맞죠? 상승기류에 의해서 빙정이
커져서 내려가야 되는데 띄워 올려주고 또 성장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또 올려주고 하면서 우박이 성장하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가봅시다. 11번. 이것도 조금 어려워한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심층해수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연령은 해수가 표층에서 침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이래요. 자, 심층해수의 평균 연령은 북태평양이 북대서양보다 많다. 아직 설마 태평양 대서양 구분 못하면 지구과학 못합니다, 여러분. 태평양 대서양이니까 북태평양이 더 많죠. 자, A 해역에는 표층 해수가 침강하는 곳이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A 해역 근처에 이 연령을 볼게요. 심층 해수 연령이 이쪽으로 갈수록 많아져요. 일로 갈수록 줄어들어요. A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표층 해수가 일로 가서 자, A에서 침강을 한 다음에 다시 밑에 이 심층 해수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나이가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침강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고. 자, B에는 저위도로 흐르는 심층 해수가 있다. 자, B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에서 저위도로 심층 해수가 흐른다면 이 심층 해수의 연령이 저위도로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지금 이쪽이 고위도죠. 이쪽이 저위도고 남반구기 때문에 고위도, 저위도가 됩니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연령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이쪽에서 저위도로 해수가 흐른다는 얘기야. 심층 해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B에는 저위도로 흐르는 심층 해수가 있다? 맞습니다. 정답 5번. 자, 11번까지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자, 12번 볼게요. 자,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기후변화 요인 중 자전축 기울기 변화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다. 그래서 뭐 밝기 측정 장치와 책상 면이 이루는 각이 70도가 되도록 하는데 얘를 세타를 줄이면서 20도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의 크기는 태양의 남중고도에 해당한다. 와, 이게 뭔 소리지? 뭔 소리인지 좀 어려우실 텐데 자, 볼게요. 자, 이게 밝기 측정 장치잖아요. 이게 밝기 측정 장치입니다. 근데 이 전구가 자, 이게 태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태양.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평선입니다. 지평선.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태양의 고도를 요 각도를 잽니다. 그죠? 여러분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밟고 있을 때 태양이 이렇게 떠있다. 이 각도가 이제 태양의 고도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게 떠있을 때가 이제 남중 고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각을 어떻게 구하냐? 이 각은 우리가 전에 배운 엇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랑 평행하니까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타가 결국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라면서요. 그럼 이때 전구는 태양을 역할을 하는 거고 당연히 이 세타는 태양의 남중고도에 해당하는 게 맞게 됩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맞아요. 정확히 이해하고 푼 학생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기억이니까 맞겠거니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자, 니은. 측정된 밝기는 세타 클수록 감소한다. 일로 갈수록 감소하니까 맞네라고 한 건 혹시 없겠죠? 잘 보셔야 됩니다. 세타는 오른쪽 갈수록 작아집니다. 세타 클수록 밝기는 크잖아요. 니은 틀려요. 그러니까 거의 시력 테스트예요. 시력 테스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X축은 오른쪽으로 할수록 값이 커지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낚일 수가 있어요. 항상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들이셔야 됩니다.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자전축 기울기가 커질수록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는 감소한다. 아니죠. 증가합니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연교차는 증가합니다. 이건 이 실험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사실. 그죠? 자전축의 기울기. 자전축의 기울기가 클수록 연교차는 커집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서 13번 가야죠.
13번 엘니뇨 라니냐 문제 나왔어요. 엘니뇨 라니냐 너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자, 동태평양이구나. 수온 편차 분포를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수온 편차를 나타냈구나. 나와 가를 보고. 자, 이때 가로축은 여기 보면 위도네요. 이런 거 이제 위도 응용해서 내면 되게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일단 볼게요. 가와 나의 수온 편차가 나와 있구나.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라는 건 평소보다 더 춥다는 거구나. 동태평양이 더 춥다라는 건 용승이 강하다는 거고, 얘가 라니냐가 되고 가가 엘니뇨가 됩니다. 기억 맞죠? 니은 나일 때가 가일 때보다 용승이 강하다. 강하니까 지금 수온이 낮은 거 아니에요. 니은 맞죠? 디귿 나일 때 해수면의 높이 편차는 마이너스 값이다. 해수면 높이 편차가 마이너스라는 건 평소보다 해수면이 낮다는 거고, 평소보다 해수면이 낮다는 거는 평소보다 이 적도 해류가 강하다는 거고, 해류가 강하다는 건 바람이 세다는 거죠. 무역풍이 세다는 건데 라니냐는 무역풍이 세니까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4번 가겠습니다. 가나다. 가는 O형, 나와 다는 A 또는 G이다. 자, 이 분광형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별의 표면 온도를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G부터 찾을 거예요. 이 세기가 가장 강한 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A랑 G가 있으면 A가 더 짧고 G가 더 길겠죠. 그럼 이걸 대충 개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나옵니다. 얘가 G고 나가 A가 돼요. 이 나왔어요. OAG입니다. OAG. 문제 푸시면 됩니다. H1 흡수선. 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강하다? 나가 제일 강합니다. A형에서 수소 흡수선이 제일 강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여기 수소 흡수선이죠? 수소 흡수선이 제일 강하게 나와 있잖아요. 가장 아래쪽으로 파여 있잖아요. A에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풀 수 있고 그래프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나가 다보다 길다. 아예 이거 구분 못할까봐 친절하게 써줬어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아 맞다, 이거로 푸는 거지. 다가 길죠. 나가 다보다 길다. 또 틀렸어요. 정답 3번이네요. 표면 온도는 나가 태양보다 높다. 태양은 G2형이기 때문에 A가 당연히 표면 온도가 높을 겁니다. 3번 간단하게 나옵니다. 15번 우주 구성 요소 볼게요. 현재와 과거 어느 시기에 우주 구성 요소 비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어느 정도 비율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공부를 하셨으면 이게 현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게 과거고요. 현재 가장 많은 C가 암흑 에너지, 그 다음 A가 암흑 물질, B가 보통 물질입니다. 자, 가일 때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합니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다. 보통 물질은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죠.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없는 게 암흑 물질입니다. 자, C의 비율분의 A 비율이 같다고요? 암흑 에너지 분의 암흑 물질 비율이 가일 때랑 나일 때랑 같으면 지금 이게 왜 다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4번입니다. 자, 16번. 그림 가는 어느 쇄설성 퇴적층의 단면을 나는 속성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모래층에서 모래입자 사이 공간의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래층은 사암층이 돼갈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기억에 교결 물질이 침전된다. 모래층에서 속성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변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모래층에서 모래입자 사이의 공간을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개념이 됐으면. 이걸 공극이라고 합니다. 입자 사이 공간의 공극에 첫 번째로 교결 물질이 침전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속성작용에서 다짐작용이 있고 교결작용이 있죠. 다짐작용 이후에 교결작용이 있고 그 과정을 합쳐서 속성작용이라고 합니다. 교결물질이 침전되죠. 속성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그
다음 니은 밀도는 증가한다. 밀도 증가하죠. 밀도가 증가해야 모래가 사암이 될 거 아닙니까? 다음 디귿 단위 부피당 모래 입자의 개수는 A에서 B로 갈수록 감소한다. 자, 단위 부피당 요만한 부피 안에 모래 입자가 점점 더 많아질까 적어질까를 묻는 건데, 자, 밀도가 증가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기역의 부피가 점점 작아지죠. 모래층에서 사암층이 되는 순간 되어 가면서 공극이 작아지고 있어요. 부피가 작아지고 있어요. 공간의 부피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해진 공간 안에 빈 공간이 아니라 더 모래로 가득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커지는 거고, 모래 입자의 개수는, 단위 부피당 모래 입자의 개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래층에서 사암층이 될수록 증가하겠죠. 이거 틀리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6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 속성작용 있죠. 다짐작용 더하기 교결작용은 속성작용이다 하면서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쉽게 냈던 거를 조금 더 어렵게 낸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기출은 없었으니까. 근데 사실 개념에 기반해서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 힌트가 너무 많아요. 뭐 알려준 게 너무 많아. 사실 이거 그림이 없어도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별의 질량에 따라 주계열 단계에 도달했을 때 광도랑 단계에 머무는 시간, 나는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광도와 시간 중 하나입니다. 자, 질량이 커질수록 광도는 커지죠. 머무르는 시간은 줄고요. 따라서 질량이 커질수록 커지는 값은 B이기 때문에 B가 광도고요. A는 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됩니다. 니은 볼게요. 질량이 M인 별의 표면 온도는 T2이다. 질량이 M인 별의 표면 온도를 구하기 전에 일단 M 따라가 보죠. 광도가 나옵니다. 광도는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값을 읽어야 돼요. 10의 3승. 그럼 10의 3승인 표면 온도를 읽으면 T1이 나옵니다. T2가 아니라 T1이에요. 디귿 볼게요. 표면 온도가 T3인 별은 T1인 별보다 주계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100배 이상 길다. 해보면 되죠. 표면 온도가 T3예요. 광도가 1이네요. 광도가 1인 별은 질량이 1인 건데, 이때 머무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시간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로 가서 읽어야겠죠? 10의 10승이 나옵니다. 적습니다. 10의 10승. 다음 T1인 별은 사실 아까 했습니다. 표면온도 T1인 건 질량 M이었어요. 혹은 여기서 찾아도 됩니다. T1인 별 광도 10의 3승 해가지고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사실 광도 10의 3승 하면 결국 M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이 질량이 M인 별의 시간이죠. 자, 질량이 M인 별의 시간을 보면 10의 7승과 10의 8승 사이에요. 그러면은 10의 7승이랑 10의 8승에다가 100배 곱해봤자 10의 제곱하는 거니까 10의 9승이랑 10의 10승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의 10승이 안 되죠. 즉 100배 이상 길다가 맞습니다. 정답 3번이 됩니다. 1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태풍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특강에서 어렵게 나올 건 태풍이라고. 사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일단 기압, 풍속, 풍향을 찾습니다. 이런 식의 변화 경향은 기압, 그 다음 이렇게 점 형태로 갑자기 뚝 끊겨서 바뀔 수 있는 건 풍향밖에 없죠. 풍향. 그러면 이 뾰족뾰족한 요 선이 풍속이 될 겁니다. 최대 풍속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B가 A보다 크다. 최대 풍속 보면 A가 크죠? 땡. 태풍 중심까지의 최단 거리는 A가 B보다 가깝다. 자,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최단 거리. 자, 동일한 태풍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태풍이랑 가까울수록 기압은 낮겠죠? 그럼 태풍 중심이랑 가까울수록 기압이 낮을 겁니다. 최저기압을 보는 겁니다. 960.
얘는 960보다는 높아요. 그럼 최단거리는 A가 가깝다가 맞죠. 자, 기억 틀리고 니은 맞고. B는 태풍의 안전반원에 위치한다. 자, 안전반원, 위험반원 어떻게 볼 거냐? 풍향 변화로 보는 게 제일 간단할 겁니다. 자, N 북풍으로 불다가 북서풍으로 불다가 서풍으로 부네요. 북풍으로 불다가 북서풍으로 불다가 서풍으로 부네요. 이 연결하면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안전반원 맞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9번 가죠.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일 때 A랑 B 위치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를 우리 은하에서 관측하는 상황. 그러니까 가에서 보는 거죠. 나는 우주 나이가 60억 년일 때. 애매한 위치네요. 자, A와 B로부터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가에서 거의 같게 측정되는 것은 우주의 급행창으로 설명된다. 맞죠? 지평선 문제죠.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가에서 거의 같게 측정되는 것은 우주의 급행창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니은. 나에서 측정되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2.7 켈빈보다 높다. 현재 2.7 켈빈으로 관측되고요.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약 3000 켈빈 정도였고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거였잖아요. 나는 지금보단 과거니까 2.7 켈빈보다 높다. 맞습니다. 자, D급 볼게요. A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는 나의 우리 은하에 도달한다.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우주 배경 복사가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로축은 시간만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사실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시간까지 같이 그림에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 격자가 있잖아요. 한번 지우고 격자를 확인해 볼게요. 자,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최대로 확대를 한 건데, 자, 이게 격자가 있습니다. 이 칸을 기준으로 A까지 볼게요. 하나, 둘, 셋, 거의 4칸까지 가야 돼요. 이 4칸의 격자를 여기서 세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A가 거의 여기쯤인 거예요. A는 여기쯤이고 지금 여기까지 이동을 한 겁니다. 이 그림은. 이해가 되시나요? A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넷, 한 여기 있겠죠? 여기서 요만큼 이동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공간이 팽창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도 이렇게 길어지죠. 파장도 길어지고 이런 얘기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부터 우리 은하까지 오고 있는 거죠. 138억 년 전에. 그러니까 요거는 길이가 아닙니다. 이 세로축은 거리 개념이 아니고 거리 개념 여기서는 가로축밖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서는 아직 우리 은하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은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지금. 이때서야 도달한 겁니다. 138억 년 이전엔 도달하지 않은 거죠. 우리 은하는 지금 계속 여기 있고 지금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귿의 A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는 나의 우리 은하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A뿐만 아니라 B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내려가서 20번 문제 보죠. 20번이 저는 제일 까다로웠다고 생각하는데, 자,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로 A에서 E는 퇴저감, F와 G는 화성암, FF-는 단층이다. F와 G의 방사성 원소 X의 함량을 궁계거선에 나타냈고 반감기는 1억 년이다.
반감기가 1학년인데 4분의 1 남았으니까 여기는 2학년, 여긴 1학년 나이 나왔죠. 나이 나왔습니다. A는 고생대에 퇴적되었다.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리가 퇴적 순서, 퇴적과 관입 뭐 이런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를 보시면요. 가장 먼저 있었던 거는 F입니다. F가 제일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F가 이렇게 깎여 있죠. 이런 깎여 있는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 F 다음에 부정합이 일어난 겁니다. 부정합이 일어나서 F 위에 암석들이 떨어져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부정합 다음에 E가 쌓이고 D가 쌓인 거예요. 이 D가 쌓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F 다시 단층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단층이 일어났냐면 상반이 올라간 역단층이 일어난 거예요. 그림을 통해 잠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니까요. 자, F가 있었는데 부정합이 일어나요. 융기하고 침식돼서 이렇게 깎이고 E가 쌓이면서 여기에 F 덩어리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D가 쌓였어요. 그 다음에 또 융기를 합니다. 융기를 하기 전에 자, F 다시 단층이 일어납니다. F 다시 단층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상반이 올라가게 돼요. 상반이 올라가서 자, 여기까지가 F고 상반 올라가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F 위층이 여기는 E, D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왼쪽 거 보면 그림이 안 보이거든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똑같이 융기를 합니다. 융기한 다음 침식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침식이 되냐? 여기가 깎인 겁니다. 이렇게 깎이고 이렇게 깎였어요. 이렇게 깎인 겁니다. 이렇게 깎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구불구불, 여기도 구불구불 깎인 거예요. 그럼 여기 다시 깎였기 때문에 화성암 조각. 자, 그림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F에 2가 있었잖아요. 2가 침식되면서 이 조각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D가 침식됐으니까 D 조각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흘러와서 이 F 조각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난리도 아닌 겁니다. E도 있고 D도 있고 F도 있고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요 과정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FF 다시 단층 그 다음 또 부정합 그 다음에 뭐가 쌓여요? C, B, A 그 다음에 G 관입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C 쌓이고 B 쌓이고 A 쌓이고 G 쫙 관입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A는 고생대에 퇴적되었다. 결국 A라는 거는 F랑 G 사이에 퇴적되었죠? 2학년과 1학년 사이에 퇴적됐기 때문에 고생대는 말이 안 됩니다. 땡. D가 퇴적된 이후 FF-가 형성되었다. D가 퇴적된 이후에 단층이 형성됐으니까 지금 D층이 잘렸겠죠. 니은 맞습니다. 기억 틀리고 니은 맞고. 자, 디귿. 단층 상반에 위치한 F는 최소 2회 육상에 노출되었다. 단층 상반에 위치한 F라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최소 2번 노출이 맞죠. 이 아래에 있는 애는 최소 1번 노출인데 최소 1번 노출 맞죠? 근데 위에 있는 애는 그 상반, 이 단층 상반이 역단층으로 인해 상부로 이동한 다음에 부정합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침식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맨 처음에 여기 있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단층 이후에 올라가서 또 한 번 육상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침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최소 2회 육상에 노출되었다가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게 만약에 3회로 나온다. 그건 잘못된 문제입니다. 3회라고 하면 틀려요. 그런 것들 공식 있잖아요. 부정합 n번이면은 융기 n 플러스 1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지금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걸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물 밖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 밑에서 땅 위로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물 밑에서 땅 위로. 그죠? 근데 이게 육상에 노출되었다. 육상에 노출되었다라는 건 아예 땅 바깥으로 나왔다는 건데, 지금 이 지질 단면도에는 이 F가 밖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3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바깥층, 그러니까 지금 맨 위에 있는 껍데기 층이 A층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G층인지 아닌지도. 이건 지질 단면도의 일부를 나타낸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 플러스 1로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합이 2번 있었으니까 최소 2번 육상에 노출되었다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돼요. 여기까지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는데요.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우면 쉽다고 할 수도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기본은 자료 해석입니다. 지구과학에서 자료를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연습하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6월 모의고사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부족한 점 있으시다면은 강의를 통해서 혹은 다른 강의를 통해서 다른 해설을 통해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결국에는 수능에서 지구과학 1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니까 이번에 잘 봤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못 봤으면 못 본 걸 토대로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